여러분, 5차 재난지원금 어제 밤 늦게 결정이 났습니다. 2차 추경이 무려 34조 9천억 원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어저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가 됐어요. 참 이런 걸 보면요, 현금 살포는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울 수가 없지요. 돈을 뿌린다는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어쩔 수 없이 지금 포퓰리즘 늪속으로 지금 쑥쑥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당초는 33조 원이었다가 이게 여야 합의로 1조 9천억이 정액됐습니다. 34조 9천억으로 정액됐어요. 어째 보면 경제를 이야기하는 정환진 TV 제 입장에서는요, 참 큰일을 났구나,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 짝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198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선진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981년에 아버지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좌파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핵심이 그거잖아요. 보편복지. 보편복지라는 게 돈 뿌리는 거예요. 게다가 공공부문의 확대, 또 정부 개입의 확대, 여기에다가 온정주의 정책,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마구 쏟아냈잖아요. 마구 쏟아내면서 그리스가 10년도 안 걸려서 거의 뭐 파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요, 우파 정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좌클릭해서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들은 것, 급기야는요, 이 좌파 정부가 계속 되니까 공공부문이 비대해져서 결국은요, GDP에 53%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중독자처럼 해불레해진 거예요. 일 안 하고. 정부가 돈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양새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어요. 보수 우파라고 하더라도 이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3조가 34조 9천억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표 떨어질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와중에 야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도대체 나라 빚은 누가 갚습니까? 나라 빚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가 뻔히 침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무능하다는 게 어쩌면 창피하다, 자괴감까지 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 준다는 거 좋지요. 돈 준다는 거. 이번 재난지원금도요,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한대요. 국민 88%에게. 그러면
4,500만 명에게 25만 원씩 지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여당은 100% 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0% 주자, 야당은 자영업자에게 더 주자 이러면서 밀고 당기고 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고 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를. 그 결론이 뭔가 하면 1인당 25만 원씩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0% 아니면 안 된다. 80%도 사실 많지요. 진짜 피해계층에게만 지불해야죠. 진짜 피해계층에게만. 아니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들에게 25만 원 주면 뭘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예, 그냥 술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끝내버려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표값 계산해서 돈 주는 거예요. 표심 매수하고 민심 매수하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 진짜로 안타깝네요. 이게 뭐 어떻게 갈 수가 없다는 게 말입니다. 1인 가구는요. 1인 가구는 보시는 것처럼 소득 기준이 5천만 원입니다. 2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8,600만 원이에요. 4인 외벌이 가구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4인 맞벌이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연봉이 5천인 사람이 25만 원 꼭 받아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맞벌이 가구가 1년에 8,600만 원을 버는데 예, 외벌이 가구라고 하더라도 4인 가족 기구에 1억 500만 원을 버는데 이분들이 받아야 될까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예, 극한치라는 겁니다. 지금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돈 뿌리는 거에 대해서. 표 떨어지는 짓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88%란 기준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89%는 왜 안 됩니까? 아니 이런 기준도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돈을 뿌려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든 나라 빚이 늘어나지 않든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돈 뿌려서 이거 표값입니다 하고 예, 드리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누구든 돈을 준다 그러면 받습니다. 돈 준다 그러는데 마다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까지 국가가 돈을 뿌린다는 자체가 진짜로 안타까워요. 진짜로. 사실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곳이 있잖아요. 피해를 입은 곳, 진짜 피해를 입은 곳.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피해 금액이 또 줄었어요. 자영업자 손실보장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니 다시 2천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2천만 원대로. 최대 손실보상이에요. 최대. 매출액이 아마 6억 이상이 되고요. 영업 금지를 당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최대 2천만 원. 그러면 그야말로 예, 대규모 자영업자들만 2천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 2천만 원이요. 대규모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한 달 임대료도 안 됩니다. 한 달 임대료도. 이렇게 예, 돈을 마구 퍼주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들에게는 적게 돌아가는 것. 여러분 돈을 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뿌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예, 하나. 전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예, 돈을 줄 테니 소비를 좀 해라. 소비를. 내수를 좀 진작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연봉, 1억 연봉 받는 사람들에게 25만 원은요. 결국 이들에게는요. 추가 소비보다는요. 대체 소비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쓸 돈 그 돈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추가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다가 돈을 뿌려주면 그들이 소비를 더해서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 뿌리는 정책으로 간다는 건 참 이게 한국의 포퓰리즘이 극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주더라도 취약계층을 주면요. 여기는 쓸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을 주면 이들은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쓸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써서 추가 소비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준다? 부자들에게는 어차피 쓸 거 그 돈으로 쓴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저는 결국 대한민국이 단기적으로는 그리스를 닮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980년을 기점으로 그리스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83년이 되니까 유럽보다 더 많은 국가 부채 비율이 생기죠. 이게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회당 정부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승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90년 볼까요? 10년 후에 볼게요. 10년 후에. 2090 한 2년쯤 볼게요. 100%가 넘습니다. 10년 후에. 10년 후에 100%가 넘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얼마 됐죠? 4년 됐죠. 다음 정부가 좌파 정부가 또 들어선다. 이제는요. 100% 되는 건 우스운 거예요.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가 그 당시에 50%예요. 50%가 좀 못됐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요. 그리스가. 그런데 10년 만에 100% 됐잖아요. 이렇게 안 간다고요? 가요. 갑니다. 100% 갑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국 지금 그리스를 닮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그리스까지 가는 것 이것도 충격적인데 여기에서 좀 더 가면요. 베네수엘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포퓰리즘은 무섭습니다. 포퓰리즘은요. 한번 부딪히면 깨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어때요? 병원에 들어가야지만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도박에 중독돼도 마찬가지죠. 게임에 중독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중독되면요. 돈에 중독되는 게 재정 중독인데 나라가 주는 돈에 중독되는 건데 이거는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 악화될 뿐이에요. 계속 악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요. 정치인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요. 정치인들은 못하고요.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시민의식을 키워서요. 이대로 가면 나라 전체가 부채공화국이 된다. 부채공화국까지는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그만큼 될란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무역대국의 10위까지 올랐을 정도의 어떤 당당함도 있잖아요. 그 당당함이 이 정치개혁이나 재정개혁에서도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